반올림 이어 말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곳에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어 말하기 하시는 분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제일 처음에 알리신 황상기 어르신께서 오늘 하시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네, 이분께서 하신다라고 지금 알리고 있죠. 네, 사진도 찍으시고요. 저희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상기 어르신께서도 같이 공유를 하기 눌러서요. 지금 아버님 친구분 그리고 반올림 친구분이 한꺼번에 이제 페이스북 생중계로 저희 이어 말하기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의 소리는 농성장 안에서 나는 겁니다. 오늘 비가 와서 반올림 농성장 안에서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도 될까요? 예, 살살 여원 씨가 시작을 해보세요. 네, 살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 활동가 권여원입니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의 황상기입니다. 네, 저희가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손님이 오셨는데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분들께서도 오시고 또 누구신지 어떻게 오셨어요? 용인촛불에서 네.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유승아 씨. 네, 오늘 용인촛불에서 오셨다고 하네요. 오늘 음식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이어 말하기 끝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대본을 좀 준비했죠, 아버님. 우리 잘할 것 같아요, 그죠?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1번 누구십니까? 네, 저는 황유미 아버지 황상기입니다. 반올림 황상기이기도 합니다. 네, 유미 씨는 누구신가요? 유미는 이 황상기 박상옥의 둘째 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혹시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영화 얘기도 조금 하면서 유미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유미는 2003년도에 삼성 반도체 공장 기흥 공장에 입사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이 3라인에서 들어가서 입사를 했는데 3라인에서는 이 반도체를 화학약품에다 담갔다 뺐다 하는 그 기계가 24대가 있는데 한쪽에 12대 또 이쪽 한쪽에 12대씩 합해서 24대가 있습니다. 그 24대 중에서 처음에는 1베이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2베이, 24베이, 나중에는 3베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를 화학약품에다 담갔다 뺐다 하는 기계 한 대를 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24대 중에서 이 유미는 마지막에 3베이에서 일을 했었는데 3베이는 2인 1조, 둘이서 한 조가 되어서 일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 3라인 자체는 상당히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맨 처음에 지은 노후 라인이었습니다. 그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이수경 씨라고 나중에는 일을 같이 했었는데 우리 유미가 처음에 3베이에 들어갈 때는 다른 선임자가 있었습니다. 최모라는 분이 있었는데 최모라는 분이 혼자 있는 자리에 유미가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모 씨하고 둘이서 일을 하다가 최모 씨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유미가 들어가서 같이 조금 일을 하다가 이분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유산이 되가니까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회사를 사표를 내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간 자리에 다른 분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바로 이수경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수경 씨하고 둘이서 일을 하는 도중에 2005년 6월 초에 급성 골수성 우리 유미가 백혈병이 걸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006년 6월 달에 이수경 씨가 똑같이 유미하고 똑같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걸려서 이수경 씨는 2006년 8월 달에 사망을 했고 우리 유미는 2007년 3월 달에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아버님께서 유미 씨의 병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다라고 호소를 이제 시민단체 사람들도 만나고 기자들에게 알리다가 결국에는 8년 동안 싸움 끝에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도였죠?
2014년. 2014 아니 행정소송은 2011년 1월달에 행정소송을 해갖고 2014년 8월달에 그 2심에서 1심, 2심을 겪으면서 이 산업재해 판정을 법원에서 그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 남은 과제가 있었는데 삼성에서 대법원에 항소를 해도 질 것 같으니까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2014년 8월달에 이 백혈병인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화학약품도 이제 그 중에는 그 독극물이 있는데요. 벤젠, 포름알데히드, 그다음에 그 아르신가스, 그다음에 TCE, 전리방사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백혈병이 걸렸다는 것을 이 법원에서 확인해 준 거니까 삼성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그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아버님의 얘기가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만화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나왔죠. 지금 오른쪽에 만화책 하나 갖고 있는데 보여주세요. 아버님의 얘기를 담은 만화책이 어떤 거라고요? 네, 이건 이 만화책인데 이 김수박 그 작가님이 이 만화책을 그린 그 만화책인 것입니다. 그 사람 냄새인데 이 만화책은 저를 유미가 그 백혈병이 걸려서 삼성하고 그 싸우는 그 그림을 그 책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고 또 한 권의 그 만화책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 먼지 없는 망이라는 그 만화책인데 이 만화책은 지금 강릉에 사시는 김성희 이 만화 작가님이 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결혼을 한 후에 그 신랑이 이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하신 그 정혜정 씨의 그 사연을 이 김성희 그 만화 작가가 그 사연을 이 책에다가 그림과 또 이 글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만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반올림에는 이렇게 만화책도 있고 이 책 말고도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루포책도 있고 또 하나의 약속 영화도 있죠. 예. 지금 잠깐 섞을까요? 아버님 여기 예. 이거 자랑해야죠. 이게 뭐라고요? 또 하나의 약속? 예, 이게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 배우님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실제 그 영화 속에 실제 노무사님 이종란 노무사님하고 여기 이 박철면 배우님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윤여선 씨 아니요, 김규리. 아이 정말. 김규리 씨하고 이렇게 실질적인 이 영화 속의 이 배우하고 실질적인 인물하고 같이 나와서 사진 한 컷을 찍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걸어놓은 것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곳이 무엇인지도 지금 설명이 안 됐죠. 지금 새로 오신 분은 안에 들어가 주세요. 저희 이렇게 소곤소곤 하시는 거 이거 다 들어가요. 녹음 다 돼요. 네. 녹음 들어가도 되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이어말하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곳이 어딘지, 대체 이곳이 어디길래 이런 것도 걸어놓고 지금 많은 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건지 또 지금 생일 케이크도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설명할 게 많네요. 네, 이곳은 이 반올림에서 삼성하고 협상을 하다가 삼성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이 말과 행동을 달리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 반올림과 대화에 나오라고 만들어 놓은 반올림 농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반올림 농성장이기도 하지만은 이 반올림에서 이어 말하기를 비가 오면은 또 눈이 오면은 바람 불면은 하고 있는 이 반올림 스튜디오 또는 반올림 뉴스룸 이런 이 반올림에서 여기서 이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반올림 사무실 같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곳에서 일도 하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뭐 상담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는 여러 가지 장소를 하죠. 밤에는 또 아버님의 밤에는 여기서 다른 사람이 여기서 이 물건 훔쳐갖고 밤에 여기서 잠을 자고 또 밤에 여기서 지키고 그렇게 하는 저의 여기 생활 터전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쉬고 잠을 자면서 하룻밤 쉬어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곳이 반올림 농성장이죠. 네.
그러면 이 농성을 차린 지 얼마나 됐나요? 그 맨 처음에는 그 반올림 농성장을 틀어놓고 오늘 저녁이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여기서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쉬다 보니까 저는 숫자에 약해서 얼마나까지 쉴 줄을 몰랐었는데 네. 오늘 숫자를 보니까 네. 2자하고 6자하고 0자가 있더라고요. 아, 그쵸. 네. 엄청 많죠. 저희도 헷갈려서 가끔 막 돌아갔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오늘은 딱 260일이 되었네요. 어떤 사람은 259일 다음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그렇군요. 예. 또 아버님 또 무슨 다음 날이기도 하죠, 오늘 또. 무슨 네. 다음 날? 제가 이 55년생입니다. 1955년생인데 1955년 생일로 따지면 5월 17일생이거든요. 그래서 음력 생일로 하면 어제가 그 5월 17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61세 되는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유, 박수가 오늘 손님들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 생일 파티하려고요. 그죠? 생일 파티시기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가 호텔은 많네요. 5성급 호텔이니까 호텔에서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생일 파티로 오신 손님도 많으시고. 그런데 생일 다음 날인 하루, 오늘 아버님이 여기서 주무신다고요? 예, 여기서 이 숙박을 좀 해야 되는데요. 숙박을 왜서 하냐 그러면은 여기서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24시간 농성을 하려고 하면은 낮에는 이렇게 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선전전도 하고 또 삼성 이재용이 그다음에 권위는 욕도 하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삼성에서 이렇게 잘못하는 점이 있다고 그 유인물도 나누어주고 또 여러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 손님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밥도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낮에 일이 피곤하니까 저녁에 또 잠도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 농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다가 잠을 자야지 농성을 하지 잠 안 자고는 농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을 자는 그 쉼터로다가 쓰고 있습니다. 네, 주무시게 되는데 아버님 오늘 주무시게 될 텐데요. 농성하면서 좀 힘든 일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주무시기도 할 텐데 어떤 게 힘드세요? 여기선 잠을 이렇게 좀 자다 보면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분도 여기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아마 편치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은 더워서 비닐을 딱 쳐놓으니까 좀 덥기도 합니다. 덥기도 한데 너무 더워서 비닐을 좀 살짝 걸어놓으면은 지나다니는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시내버스 횡행하고 다니는 소리, 삼성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숙박하는 사람들 잠 못 자게 진공 청소기 가지고 요 인도브록을 맹맹하면서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 소음이 아주 강한 청소기를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거 낮에 해도 되는데 아침에 해도 되고 저녁에 해도 되고 낮에도 되는데 꼭 새벽 시간에 여기서 그 잠자는 사람 잠 못 자게 심술 부리느냐고 꼭 놀부 심보 같이 그런 그 심보를 쓰고 있는데 삼성 청소하시는 분들도 노동자거든요. 노동자들이 지금 그 삼성에 다니는 그 노동자들이 이 직업병에 대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삼성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싸우고 있는데 이 노동자분이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반올림을 이렇게 심술을 부리고 여기 잠자는 사람들 숙면 못 취하게끔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보면 지나가시는 분이 이곳을 약간 해코지 하시는 분도 좀 계세요. 얼마 전에 저희가 유미 씨 이렇게 그 상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훼손됐어요.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괜히 이거를 좀 차셔가지고 아유, 네, 그런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이 밖에는 또 꽃도 이렇게 두었잖아요. 아버님 아침 저녁으로 속초에서 물 좋냐며 저희를 감시하는. 저는 앉아서 천리를 봅니다. 아, 그죠. 속초에서 저 반올림 농성장에 대체 뭐 하나 물 주고 있나 이 사람들 감시하죠. 속초에서 저한테는 그 신비의 기기가 있는데 그 신비의 기계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반올림 농성장이 다 보이고 물을 줬는지 아침에 선전자는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 감시망에서 반올림 식구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삼성만 CCTV로 저희를 감시하는 줄 알았더니 아버님이 속초에서 저희를 감시해서 저희가 그럴 줄 알고요. 아버님 오늘 오실 줄 알고 화분에 어젯밤에 물 흠뻑 줬어요.
네, 아버님한테 혼날까봐.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비늘 친 그 안에 있는 이 화초를 좀 보았습니다. 아, 이미 또 검사하셨어요? 화초를 보았더니 화초가 아주 싱싱했습니다. 합격? 네네네. 오늘, 의미를 설명해 네, 화초 의미, 왜 우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이렇게 주고 있는지, 뭔가요, 그게? 예, 이 반올림 농성장에는 이 화초를 심어 놓은 신발이 76개가 있습니다. 근데 76개는 의미가 있는 76개입니다. 그냥 신발을 갖다 놓다 보니까 76개가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 반올림을 만들면서 그때서부터 이 반올림에다가 이 삼성 반도체 공장과 LC 공장에서 다니다가 각종 암에 걸렸다고 신고 들어온 사람만 250여 명 되고, 또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만 76명입니다. 그래서 이 76명을 표시해야 되는데 혐오스럽지 않고 사람들이 좀 보기 좋고 이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발 속에 이 화분을 심어서 꽃을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 눈길을 끄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고, 또 우리 활동가님이나 다른 인권단체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6개 이 신발에 있는 그 꽃은 보기에는 이쁘고 향도 나고 아주 그렇지만은 어떤 이 화분을 여기 보면은 이 향이 너무 좋은 그런 향이 있습니다. 아주 사람한테 맡기가 너무 좋은 향이, 그런 향꽃도 있는데, 이런 꽃은 삼성 반도체 공장과 삼성 LC동에서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 76명을 그린 것인데, 그 76명이 떠나시면서 너무 이 세상이 아쉬워서 자기 삶이 너무 아쉽고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등진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 향으로다가 꽃에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 어린이 손님도 있어서 방송에 어린이도 출연해요. 네. 바바파파. 네, 가져가서 놀아요. 네, 저희 농성장을 지켜주는 바바파파인데 지금 방송 중인데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출연해도 좋지만 네,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네, 그러면 설명을 약간 더 그러면 농성장 꽃도 설명한 김에 아버님, 이 뒤에 사진 좀 아까 하던 거 마저 해볼까요?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이 반올림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기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그림은 2014년에 이 추모제를 지내면서 3월 6일날 추모제를 하면서 추모제 우리 유미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다른 분들이 삼성에 하고 싶은 말을 이 그림 안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올림 추모제 3월 6일 유미 추모제를 하는 기념 행사의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어린이 지금 방송에 또 출연해요. 네. 그러면 또 이 옆에 있는 사진도 한번 같이 또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삼성 힐미 I need justice 이렇게 들고 있네요. 이 꽃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삼성 본관 앞에서 네. 방진복을 입은 이걸 왜 이렇게 들고 있었을까요? 이 그림은 이 삼성 이 본관에다가 이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시 행사 때 찍은 사진인 것입니다. 시 행사 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삼성을 이렇게 삥 돌면서 삼성은 반올림과 대화에 나와라. 그리고 여태까지 약속한 거 말로다가만 천억을 들여서 이 삼성 피해자하고 그다음에 삼성 암에 걸린 사람하고 사망자한테 보상 치료를 해준다고 말로다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반올림과 대화해서 어떤 환자들한테 어떻게 치료와 보상을 해줄 건지 기준을 마련하라고 삼성에 시위하면서 찍은 사진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 옆에 또 보니까 또 저희 국제청원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이런 운동도 했었네요. 보니까. 네, 이 사진도 이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삼성에다가 시위하면서
이 삼성고 직업병 문제를 가지고 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그 이 사업장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발 방지 또 이 문제를 하면서 이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가난한 노동자들의 이 문제이거든요. 그 가난한 이 노동자들의 삶을 우리는 이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의 그 삶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의 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다가 이 문제를 행사하는 그 행동 나는 찍은 것입니다. 그때 찍은 거죠. 그리고 위에는 제가 할게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주간에 저희가 캠페인을 하던 장면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고요. 마지막에는 삼성. 예, 제가 이제 저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삼성 그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가 이 삼성 문호적 이 경영을 비판하는 그런 이 티켓을 들고 있으면서 이 모습은 웃는 모습이거든요. 저 모습은 웃는 모습이지만은 저 웃음 속에는 한이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왜서 이런 표현을 하냐 그러면은 저분은 삼성 반도체 공장 기흥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는 이 한혜경 씨가 일을 할 때는 반도체와 LCD를 같이 생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혜경 씨는 LCD 부분에서 일을 하다가 납에 중독이 되어서 1급 뇌종양 판정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몸으로다가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하나 먹을 수 없고 자기 몸을 씻을 수도 없고 자기 손으로다가 옷도 하나 입을 수 없는 가장 처참한 그 모습에 있는데 그 이 처참한 모습이 삼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표현하는 웃음으로다가 저렇게 표현하는 모습인데 저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가슴 속 깊이 저 모습 저 사람의 그 한을 간직해야지만이 우리나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없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들이 이 안전한 이 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 거대 골리앗 삼성과의 투쟁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수막으로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활동을 찍어주고 있었던 오렌지가 좋아라는 이제 그 별명을 쓰는 고 온명환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오렌지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제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진전을 열었는데 그때 이 사진이 이렇게 쓰였던 것을 이번에 농성장에 이렇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버님께서 이렇게 농성장 소개를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손님이 보니까 이렇게 복잡할 수가. 그러면 아버님 홍보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예. 배지 얘기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네요. 아버님 옷의 왼쪽 위에 하얀색 뭔가가 예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요? 네, 이거는 이 반올림 배지인데요. 이 배지는 이 반올림이 지금 올해까지 이 9년이 좀 넘었습니다. 반올림 만든 데가 창립 9주년 이제 9주년이 다 돼가는데 반올림을 하면서 여태까지 반올림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배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반올림 배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쁘기도 하지만은 이 모습이 상당히 좀 뜻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 먼지 없는 방에 이 김성희 작가가 그린 여기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은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이 방진복을 입고 두건을 쓰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쓴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 따온 이 그림을 반올림을 상징하는 배지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의 이 방진복은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진복을 입은 것이 아니고 사람 몸에서 이런 먼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복을 입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두건을 쓰고 있는데요. 이 두건은 사람 몸의 이 머리에서 머리카락 또는 비듬 이런 게 떨어지면은 이 반도체나 LCD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모습에서 보면은 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마스크는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말을 하면은 입에서 침이 트고 또 이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와서 반도체나 LCD에 묻게 되면은 제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진복과 두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에서 수천여 종의 화학약품을 쓰고 있는데 그 화학약품 속에는 벤젠, 프로말데히드, 전리방사선, TC 이렇게 사람 아주 이 몸에 나쁜 암에 걸리는 물질이 수백여 종의 이 화학물질 속에는 숨어 있는데 삼성에서는 이것을 영업 비밀이라고 딱 감춰놓고는 꺼내놓지 않고 감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원 판정에 판결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독극물을 이 노동자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화학물질에서 나온 독극물은 공기하고 만나면 기화가 되어서 사람이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은 쓰고 있지만은 사람이 숨을 쉬게 되면은 그 독극물이 공기하고 기화가 돼서 사람 코와 입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독극물은 사람 피부 속으로다가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진복은 입고 있지만은 그 방진복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와 LCD를 보호할 뿐 사람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방진복 소녀를 배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농성장에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벌써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이 반올림 배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 보관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판매를 해서 사람들한테 삼성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암에 걸리고 죽어가는 것을 널리 알리는 면도 있고 또는 이 반올림에서 이런 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농성하기에는 많은 또 자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도 하고 또 이 반올림 농성을 하는데 반올림 농성을 하는 농성기금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지 하나에 2,000원씩 팔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이 배지 하나에 2,000원씩 사가시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반올림에 전화를 해서 이 배지를 붙여달라고 지역으로다가 자기네 있는 지역으로다가 붙여달라고 해서 이 돈을 2,000원씩 내게 되면은 각 지역으로다가 이 택배로 이래서 붙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올림 배지를 지금 만드는 것이 한 4,500개쯤 만들었는데 전국에서 이 배지를 보내달라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이 농성장에 있는 분들이 반올림 배지를 전국에다가 붙여주는데 택배로 붙여주는 것도 지금 이 사람들이 좀 바빠서 그런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바쁘죠. 네. 네, 아버님도 많이 판매에 나서시는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지금 앉을 자리가 없네요. 아버님, 삼성에 지금 이렇게 배지도 만들고 저희가 뭔가 많이 알리려고 이렇게 사진전도 하고 뭔가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삼성 요구하는 게 대체 뭐예요? 저는 삼성에다가 크게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크게 요구한 건 없고 우리가 잘못된 피해본 부분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해본 부분이 뭐냐면은 이 반도체 공장에 이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삼성에서 소구로 했기 때문에 수백 명씩 되는 노동자가 암에 걸리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게끔 개발 방지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 다음에 이 법원에서도 판정했다시피 이 반도체 공장에서 쓰고 있는 각종 화학약품, 벤젠, 프로말데히드, 전리방사선, TC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미가 백혈병에 걸렸고 그다음에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이런 물질을 써갖고 유미가 죽었다는 거 법원에서 판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이런 물질을 써서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사과한다. 이거는 내가 이 피해자 가족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로다가만은 미안하다.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감이다. 유감이다. 그렇게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과 같지만 그건 사과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노동자들이 그다음에 이 암에 걸리고 이 사망했으면은 병에 걸리고 또 죽게 만들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암에 걸린 노동자들한테는 충분히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반올림에 있는 그 노동자 좀 피해 걸린 암에 걸린 그 노동자들 보면 여태까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비 제대로 못 받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이 생계도 유지가 안 돼서 정부에서 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그거 뭐라고 해야죠? 그 기금을 조금씩 받아갖고 제어제고 그 인명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삼성은 아직까지 나몰라라하고 반올림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들한테 충분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만약에 암에 안 걸렸다고 하면은 어디 나가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 돈벌이를 할 텐데 돈벌이 못하는 데한 이런 이 피해 보상, 충분한 그 피해 보상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아직까지 반올림하고 대화를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에서 책임도 안 지면서 먼저 번에 있었던 이 재발방지 조정위원회에서 김지영 대법관님이 얘기하셨던 이 1,000억에 대한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0억을 들여서 피해자 보상을 하고 1,000억을 들여서 이 피해자들한테는 재발방지 치료해주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삼성에다가 지금 이 자체 보상위원회에다가 150여 명이 이 피해 보상 청구 신청을 해서 100명 정도한테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 말이 없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1,000억을 들여서 보상을 해주고 치료를 해준다고 했는데 100명에 대한 보상을 얼마큼 해줬는지 저는 그거 묻고 싶습니다. 1,000억을 들여서 진짜 보상을 했는지 아니면 10억을 들여서 보상을 했는지 왜서 묻고 싶냐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암에 걸리는 환자가 있는데 이 암에 걸리는 환자가 이 암에 걸린 지가 10년이 넘었대요. 그리고 치료비만 해도 1억이 훨씬 넘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치료비만 1억이 넘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 치료비에 다른 경비까지 들어간 부분까지 따지면 2억도 넘게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10년이 넘도록 자기 일도 못하고 마음 고생하고 이 병을 상당히 이 병하고 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치료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일 못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보상 신청을 하라 해서 했더니 돈 2천만 원 내내면서 이걸 다 도장 찍으라 하라고 합의서도 안 준다고 하고, 그럼 이런 삼성에서 이렇게 아주 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1,000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1,000억을 들여서 우리는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건지, 보상을 1,000억을 들여서 보상을 다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삼성에다 묻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보상해준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누구한테 치료비는 얼마 줬는지, 누구한테 보상금 얼마 줬는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올림에서 요구하는 게 그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라.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대체 얼마를 했느냐 궁금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에서는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가 않죠. 피해자들의 병과 모든 것을 본인들이 심사를 해서 자신들이 정한 제멋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얼마의 돈을 주고 그것으로 입 닫아라, 앞으로 문제 제기 다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버님한테 예전에 정말 돈 얼마 주면서 시민단체 만나지 말라 했던 것과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회유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7년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9월 1일 날 역학조사로 들어갔었는데, 역학조사하고 이제 그걸 참관만 하고 바깥에 나왔는데, 저 이 자리에서 그 사람 이름을 말하라면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끝자는 성은 김씨고 끝에는 이름이 식자예요. 예, 성은 김이고 이름이 끝자는 식자인데, 그 사람이 이 삼성 반도체 공장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10억을 줄 테니까
이 사회 단체 사람 누구하고도 만나지 말고 기자도 아무도 만나지 말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만히 붙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그 자기가 10억을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하고 지금 삼성에서 얘기하는 거, 그 보상 문제 갖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깜깜의 보상이라잖아요. 깜깜해,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밤에 캄캄한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도 안 보이고, 옆에 어떤 물체가 있어도 안 보이는 거, 깜깜이.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삼성에서 이 보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깜깜이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을 하다가 병에 걸린 이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거를 정말 무시하고, 그죠? 대화를 하던 거를 갑자기 보류 선언하고 자기들 멋대로 그냥 이 문제 해결이라고. 아,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완료, 설정 누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배터리 10%라고. 아, 네네네. 그러면, 네, 배터리 연결이 왜 안 됐을까요? 네, 지금 회복, 네, 네, 그렇게 자신들 멋대로 할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야 됐을 텐데, 보니까 기업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도 요즘에 옥시에서 몰리니까 얼마 줄 테니, 그것도 등급을 나눴다고 그러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오시라 해가지고 얼마 주겠으니 이걸로 끝, 해결, 이렇게 언론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 같아요. 삼성에서 지금 하는 짓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못된 짓은 어떤 나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둑놈이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훔치다가 주인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왜 물건 훔쳐가서 이 물건 못 쓰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내가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물어내. 그러니까는 물어내려고 하는데, 그럼 물어준다 이거 도둑놈이. 물어주는데 상당히 비싼 고가의 물건을 훔쳐가 놓고, 이 물건 이 집에서 이거 놔두면은 필요하지 않는 물건 여기서 놔두고 이 집 걸림돌이 돼갖고 필요하지 않는 집 내가 치워준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치워주는 거 치우니까 내가 그냥 치워줬다 하면 뭐하니까, 내가 예를 들면은 이 물건이 100만 원짜리라고 하면은 이 물건 내가 치워줬으니까, 당신이 필요하지 않는 물건 내가 치워줬으니까 내가 10원 준다 그러는 거야. 10원. 그 주인하고 상의해서 물건값을 결정을 해야지, 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이 물건이 10원짜리다 100원짜리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에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된 짓 하는 아주 흉측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은, 도둑놈은 남의 물건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못 살게, 다른 사람 못 살게 굴리면은 경찰이 나서서 이 도둑놈을 잡아다가 제압을 해야 합니다. 가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경찰이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이 도둑놈을 붙잡다가 처벌을 해야지만이, 처벌이 무서워서 다음서부터는 절대로 남의 물건 안 훔치고 다른 사람 안 때리고 다른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웬일인지 삼성에서만 이 검찰과 경찰이 삼성을 안 잡아갑니다. 혼을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삼성 이재용과 권오현 이런 사람을 혼을 안 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 노동자들 계속 죽이고, 그 다음에 하청업체, 협력업체 물건값 다 돈 떼어먹고, 남의 기술 다 훔쳐가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짓, 옛날에 대동강 물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버님 얘기가 또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이 흘러가는 물을 팔아먹었던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삼성 이재용이 권해오는 이 사람은 더 나쁜 짓 하는 사람입니다. 봉이 김선달보다 더 나쁜 짓 하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짓 하는 이재용 권해온 이 사람을 검찰과 경찰이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서 이 사람들 혼을 내줘야지만이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법이 무서워서 이 나쁜 짓 안 할 텐데, 우리나라 검찰하고 경찰에서 이 삼성 이재용이 권해온을 혼을 안 내주니까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이 검찰과 경찰이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삼성을 혼내지 않는 경찰보다 더 무서운 황상기님이 이곳에서 딱 버티고, 그죠? 삼성을 매일같이 혼내고 계시잖아요. 아버님이 좀 전에 비유를 도둑놈 이렇게 물건 훔치는 걸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명이고, 아버님이 정말 아끼시던 딸이었고, 네, 그런데 삼성은 사람의 생명을
마치 아버님의 그렇게 비유를 든 것처럼 뭔가 물건을 훔친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쉽게 그죠? 돈으로 그냥 거래하려고 들고 은폐하려 들고 회유하려 들고 그렇게 해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 아닐 텐데 절대로 감출 수가 없지요. 그 사람이 지나가 앞만 보고 가면은 나는 앞만 보지만은 내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지나오는 발자국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자기네는 지금은 이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이런 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안 치르고 있지만은 우리 후세에서 살아오는 사람들은 삼성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삼성 반드시 이 삼성 수뇌부들은 천벌 받을 것입니다. 네, 기록의 힘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페이스북 생중계로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고 또 지금 지금 치고 있죠. 이렇게 기록으로 속기로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지금 방청하시는 스튜디오를 방청하시는 분들께서 사진도 찍고 기록도 듣고 그죠? 네, SNS로도 열심히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이 반올림 뉴스룸에는 항상 방청객이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항상 이 강남 쪽에서는 인기가 폭발하고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아버님 진실보도 하셔야죠. 진실보도. 오늘 유난히 좀 많아요. 아니 다른 날도 많은 날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언론 얘기, 진실보도 하지 않은 언론 얘기 이치하면서 우리 해볼까요? 근데 방송을 보면은요. 네. 중간중간에 광고도 나오거든요. 광고 뭐 할 건데요, 광고? 광고했잖아요. 반올림 뉴스룸에 손님이 많이 오셨다. 그렇구나. 아버님 광고하셨구나. 우리 끝날 때 다 됐는데 광고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군요. 아버님 그러면 우리 광고 진짜 하나 해요. 그 농성장 이곳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광고 좀 해주세요. 이 반올림 농성장을 이용하려면 경쟁률이 조금 높아서 그게 쉽지만은 않는데요. 거의 못하시죠. 허위는 아니고 사실인면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반올림에 여기서 사람들이 물어보고 또 이 반올림에 배지 사고 또 반올림에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여기서 미처 못 들어와서 줄을 쭉 서 있을 때도 굉장히 여러 분 있고 여기 다 못 들어와서 바깥에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에 쭉 이렇게 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허위보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올림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좀 참관을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 지나가시다가 들리셔도 좋고 또 일부러 오셔도 강남역 2호선 8번 출구 앞에 오시면은 반올림 농성장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면은 항상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오셔갖고 커피 한 잔 잡수고 가시도 되고 여기 와서 살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도 좋고 오늘 아침에 선전전은 잘 했느냐 권정은 씨가 얼굴이 이쁘냐 활동을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또 우리 여기 오시면은 아프신 분들은 우리 도희 이 선생님 한의사 선생님이 여기 오셔갖고 또 침도 놔줘요. 또 어디 아픈 사람 침도 놔주지만은 말 안 듣는 사람도 침도 놔주거든요. 아프게. 네, 그렇게 해서 참관하실 수도 있고 또 이 반올림 전화번호도 있고 또 반올림 페이스북에 가입하시면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반올림 활동을 자세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지를 하나에 2,000원씩 팔고 있는데 이 배지를 하나 사서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도 반올림 활동에 같이 동참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삼성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치라고 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삼성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노동산업 현장에 이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시는 것은 세상을 같이 참여하시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은 이 권력이 잘못된 거 하고 있는데 잘못된 권력을 같이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만큼 민주주의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권력에 100%가 참여를 하면은 100%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국민 10%가 참여를 하면은 10%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잘못된 권력에 잘못된 것에 대한 곳에서 똑바로 고치라고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그런 이 사회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황상기 교수님의 민주주의 교육까지 오늘 이렇게. 아우, 너무 좋으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은 저희가 준비했던 건 다 끝났어요. 혹시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도 좋고요. 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다 딴 데 쳐다보네요.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네. 아, 네, 질문하세요. 이제 초창기에 굉장히 이제 따님이 이제 균형을 달리하고 이제 굉장히 막막하셨을 때인데 9년이란 기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버텼냐고 하면은 밥 먹고 잠자고 이렇게 버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억울한 마음이 들어갖고 너무 억울해서 이 얼굴에 웃음기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 아주 그것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었지, 유미 생각, 그 억울한 생각, 병에 걸려서 그 유미가 죽은 생각, 그런 생각뿐이었었지 다른 생각을 할 저럴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제가 지쳐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싸우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싸우면은 이 유미가 병에 걸렸다는 원인을 밝히기도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재밌게 싸우자. 삼성을 놀려주고 골려주고 잘못된 걸 해내는 그런 재미로 싸우자.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여기 반올림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여기 오시는 분들하고 다른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하지 않는 농담 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유미가 병 걸리는 원인도 밝히게 되었고 또 긴 싸움을 하면서 삼성의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문제까지 다 들춰내서 잘못된 삼성에 바로 잡으라고 큰 목소리로 싸워서 분명한 삼성으로 책임을 지금 지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삼성에다 분명히 지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토대에 의해서 삼성이 지금 이 책임을 지라고 지금 여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에서 삼성이 얼마큼 책임을 질 건지 거기에 대한 지금 이런 농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저는 승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어말하기 이 정도로 아버님 뭐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 어떠세요? 저는 자고 나면 또 할 일이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아침 선전전 때 또 들으시면 되고요. 또 못다한 얘기는 또 점심 선전전 때 또 이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아버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또 하실 거죠? 네,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제가 여기 오는 날 아침 저녁으로 오시게 되면은 삼성 욕하는 소리 아주 혐오스러운 욕하는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혐오스럽게 말을 해서요. 네, 삼성이 변할 때까지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럼요. 보상. 투명한 보상도 해야 되지만은 삼성은 말과 행동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기가 조금 불리할 때 말을 사람들 듣기 좋게 말을 해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다른 행동을 하면은 이건 기업 아니죠. 이거는 동네 거지들도 그런 행동을 안 해요. 동네 거지들도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켰는데 한 말에 대한 책임지고요. 근데 삼성은 항상 자기네가 조금 불리하다면은 말을 잘 해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말을 행동으로 바꾸는 짓을 계속 해대고 있는데 그거 기업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삼성은 나라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라의 얼굴다운 말과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해야 될 아버님이 삼성의 따끔한 한마디까지 마무리하셨네요. 아버님, 이제 끝내요 좀. 네, 여태까지 들어주신 방청객 여러분, 이곳을 지나다니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거 하나 들고 우리 마무리. 자, 아버님 이어말하기. 네, 오늘 누가 하셨다고요? 네, 황상기. 이어말하기는 황상객이 했는데 우리 사회자님하고 끝내면서 한 가지 하면은 어떨까요? 행동을
행동으로. 뭐요? 예? 뭐? 뭐냐 그래요? 투쟁. 네. 아버님이 원선 투쟁을 좋아하셔갖고, 네, 합시다. 이걸 자, 어떻게 하냐면은 아, 네. 반올림 투쟁입니다. 아, 예. 하나, 둘, 셋 하면 반올림 투쟁을 하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아, 네네네. 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올림 투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눈치를 하고. 우리 애기도 고생하셨네. 어떻게 껐어요? 아, 힘들지. 이게 저절로 꺼졌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